자,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부분 IT주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낙폭이 과다해서 다시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데요. 요즘 업황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상황에 가장 최적의 반응을 보이는 대상은 그 상황이 나빠졌을 때 가장 많이 빠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최근 상황을 보면 현재 IT가 이제 그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통계치를 보면서 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했던 것은 정책 이슈가 불거졌던 7월 24일경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후 3주 정도가 이제 경과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거래일수로 따지면 지난 월요일까지 16거래일 정도가 됩니다. 이때 코스피가 하락한 비율은 4.7% 정도, 현재 그런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약 120포인트 정도 약간 넘어가는 수준 정도, 그 정도였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시총 2위죠. 현재 10.8%, 물론 월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11.5%, 삼성전자가 무려 코스피 지수 하락률의 2배가 넘는 그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 어떠한 종목보다 많이 빠진 케이스를 삼성전자 현재가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 사이 얼마나 매도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난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금년 10조 넘게 대규모로 좀 기록적인 매수를 해왔던 그들입니다. 그랬던 것이 그때부터 지난 월요일까지 무려 3조 4,900억 원이나 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매도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 일부 종목에 집중됐다는 건데요. 탑5, 순매도 탑5 종목에 해당되는 매도 규모가 무려 3조 4,1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5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5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장 실적이 좋은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두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 기간 동안 약 2조 2,500억 원, 물론 우선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6,25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합계해서 2조 9천억 이상, 근 3조 원 가깝게 순매도했고 전체 매도 중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3%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빠질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실적 좋고 전망 밝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그 여부를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시장 리스크,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약간의 불신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 친화적이지 않죠.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대기업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약간의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불거진 IT 거품론 및 또 국내에서 유독 현재 발현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이 정도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현재 반기를 지난 상태에서 지금 글로벌 펀드, 국내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있었고요. 또 현재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수익을 일부 확정시키거나 최소한 확보시킬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집중된 바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이들 IT주들이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과연 현재 시점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악재들이 얼마만큼 현재 완화됐는지 또는 해소됐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하면 이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및 그에 부대되는 IT 종목들의 주가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IT 버블로는 애플 효과로 해서 상당히 무마된 상태죠.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작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나스닥이 다시 현재 추세 상승 방향으로
랠리를 재개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점 확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반도체 정점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최근 특히 수요 측면에서 얼마 전 현재 아마존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찾아왔다는 얘기가 보도가 된 바 있죠. 제발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하여 물론 모바일용 D램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생산하기도 전에 이걸 입도선멸이라고 하죠. 입도선멸을 하겠다. 대규모로 말이죠. 그러한 현재 그러한 그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요 기반은 아주 탄탄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현재 글로벌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들의 2017년도 카펙스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투자 설비 지출을 뜻합니다. 투자 설비 얼마만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현재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기타 낸드 분야 쪽에서의 투자 확대는 확실합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낸드 분야의 투자, 시설 투자 확대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D램 쪽에 대한 설비 투자, 특히 현재 미세 공정 전환 내지 라인 증설과 관련된 그러한 설비 투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현재 D램의 기본적인 이제 공급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D램은 현재 지금 PC용 D램이든 모바일용 D램이든 공급이 그 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수요는 아주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정점론은 일각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내내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과거의 잣대라는 것이죠. 구조적인 수급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현재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도체 D램 가격은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계속 승승장구, 내년 이상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 3사 과점 체제에 있는 그런 상태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히 모바일용 D램의 가격은 금년 4분기 때가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내년 정도에 지금 현 상태에서 약 17% 정도 더 인상할 것이다.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현재 삼성전자가 아닌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현재 지금 반도체 정점론은 기후, 쓸데없는 걱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밸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금년 예상 EPS는 2017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8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PER 수준은 8.2배, PBR 수준은 1.3배입니다. SK하이닉스 더 밸류가 낮죠. 일단 금년 예상 EPS는 약 14,000원 정도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 현재 PER 수준은 5배가 채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주죠. 그리고 PBR 수준은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좀 의심을 받고 있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현재 반도체 정점론이 현재 어느 정도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으로 현재 지금 불식되는 그런 과정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적정 PER 10배 이상은 줘야죠. 10배 내지 12배 정도를 적용시키면 적정 주가가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또 다른 시장 리스크가 있어서 그건 배제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를 배제한다면 그런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태를 감안한다면 최근에 IT주들이 다시 부각하는 것에는 충분한 현재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같은 기간 동안에 매수한 것을 보면 그 흔적을 역력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즉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이번 주 월요일까지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4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그들 금융투자, 증권사가 매수한 제1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조 2,500억 원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를 1,900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현대차, 모비스, 그리고 신한지주, 포스코, 현대중공업, 네이버 등등을 좀 매수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들 금융투자들의 최근에 매수한 자금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주로 자기 자본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지금 자기 자본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전 증권업계 전체 통틀어서 자기 자본 투자, 물론 주로 차익 거래를 위주로 했었죠. 그 당시에 그들의 자기 자본 투자 총합은 많아봐야 3조 내지 5조 정도 됐다 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는 증권사 외형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 비례적으로 전체 자기 자본 투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10조 원 내지 20조 원 정도로까지 확대가 됐다는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현재 단타 위주로 짧게는 며칠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의 베팅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최소 3개월 내지 길게는 1년 이상씩 끌고 가는 그런 투자로까지 그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차익 매매에 의존하지 않은 채 비차익이나 또는 ETF 등으로 매수 대상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측면, 또 현재 전체 자산 운용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떠받치는 구원투수 역할을 오히려 연기금보다도 이쪽 금융투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주 매수한 대상이 IT 종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시장이 호전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해서 IT 종목들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바탕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